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영준쌤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강의를 촬영하고 한번 보니까 제가 두 가지 정도를 또 설명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렇게 얘기했더니 또 어떤 친구들은 아니, 그 선생님 그 강의 만들 때 잘 만드셔야지. 두 가지나 빼먹고 말이야. 그러시면 어떡합니까? 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말해 볼게요. 여러분들도 지금 까먹은 거 있지 않나요? 여러분 뭘 까먹었어? 좋아요 버튼 누르셨어요? 아직 안 눌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 버튼 항상 그 출석 체크의 느낌인 거야. 그래서 이 출석 체크를 하면 3학년 학생들이 전부 다 좋아요 버튼을 누르면 출석 체크하면 이게 몇 개가 되겠어요? 그렇죠. 한 2, 300개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절대 뭐 제가 강요를 하는 건 아닌데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부탁을 드리는 것이고, 뭐 이렇게 뭐, 근데 뭐 그 손가락 버튼 누르는 게 그렇게 엄청나게 그 대단한 노력을 이렇게 좀 요구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지난 시간에 설명 안 드린 게 알림 설정 버튼을 또 눌러주셔야 돼요. 제가 그 말을 안 했더라고. 좀 아쉬워가지고 잠이 안 왔어.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설명 안 한 게 뭐냐면은 이건 이제 수학 내용인데 합의 법칙. 합의 법칙을 제가 설명을 안 했더라고요. 근데 그 합의 법칙은 쉬운 법칙이긴 하지만 또 설명을 안 하고 지나가기에는 조금 그래서 설명을 한번 해보면 합의 법칙은 분류를 했을 때 더하면 돼요. 뭐? 합의 법칙이 무슨 법칙이야? 더하는 법칙이겠지. 곱의 법칙은 뭐 하는 법칙이야? 곱하는 법칙이야. 곱의 법칙 지난 시간에 복습 뭐 했어? 그치? 동시에 일어날 때는 곱한다. 그리고 일이 끝나지 않았을 때는 곱한다.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드렸었잖아요. 그래서 합의 법칙은 더하는 법칙인데 언제 더하는지가 키포인트입니다. 언제 더한다고? 분류를 했을 때. 그럼 분류를 했을 때의 그 법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또 기억을 해주시고 계셔야 되는데 먼저 첫 번째 법칙입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법칙이야. 제가 그냥 한번 써볼게요. 동시에 일어날 수 없어야 돼요. 동시에 일어날 수 없고, 왜 동시에 일어날 수 없어야 될까요? 만약에 동시에 일어난다면 어떻게 되겠어? 동시에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시에 일어나면 곱해야지. 동시에 일어나면 곱하라면서 지난 시간에. 그러니까 지금 자연스럽게 더해야 되다 보니까 동시에 일어나면 안 됩니다. 이건 한 번에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동시에 일어날 수 없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빠짐없이 분류를 하셔야 돼요. 이것도 당연한 법칙인데요. 만약에 빠지는 게 있어버리면은 당연히 그 빠지는 케이스들이 정답에서 제외가 되니까 틀려버리게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당연하게도 빠짐없이 분류를 해주셔야 돼. 그런데 이렇게 말만 하고 넘어가면은 이게 무슨 말이지? 잘 이렇게 이해가 안 될 수 있으니까 영속고를 한번 동대부석 영속고를 분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속고를 한번 분류를 해보면 어떻게 분류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아주 뭐 간단하게 1학년 학생들, 2학년 학생들, 3학년 학생들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겠죠. 그지? 그런데 이제 그 분류를 잘 했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자라는 거야.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봐. 동시에 일어날 수 있나요, 이게? 아니 세상에 1학년이면서 동시에 2학년일 수가 있나? 또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니 선생님 저는 작년엔 1학년이었는데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1학년이면서 2학년 동시에 할 수가 있어요? 불가능하죠? 그치? 동시에 일어날 수 없었어요. 또 빠짐없이 분류를 했습니까? 1학년, 2학년, 3학년 말고 영속고등학교 또 누구 있어요? 그죠? 있죠. 누가 있어? 제가 있잖아요. 선생님. 그지? 그지? 그래서 선생님들의 케이스까지 싹 다 더해줘야 되는데 1, 2, 3학년만 더하고 끝내버리면 돼야 안 돼? 안 돼. 그럼 분류가 틀린 거야. 그렇게 또 얘기했더니 아니 선생님 1, 2, 3학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졸업생도 있는데 그렇지 졸업생도 우리가 또 체크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각각의 경우에서 예를 들어서 각각의 경우에서 1학년인 케이스가 3가지, 2가지, 1가지, 그 다음에 4가지, 1가지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걸 다 어떻게 해버리면 되는 거야? 그치? 분류했잖아요. 분류했을 때 뭐 하라고요? 더하라고요. 더하면은 이제 뭐예요? 이게 지금 11가지가 나오나요? 그치? 그렇게 정답 처리를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거는 이제 그 문제가 나왔을 때 한 번 더 적용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쉽게 더 이해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한 번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설명 끝났으니까 원순열로 곧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순열이라고 하는 거는 어쩐지 모르게 이름이 굉장히 익숙하네? 이게 지난 시간에 했던 거랑 굉장히 이름이 비슷하네요? 뭐가 비슷해? 그쵸? 아, 이게 지우개가 나오면 안 되죠? 이게 되게 익숙한 이름이 들어가 있죠? 근데 앞에 뭐가 붙어 있네? 뭐가 붙어 있죠? 원. 그지?
이 순열에 원이 붙은 게 과연 무슨 의미인지를 생각을 하면서 생각 열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명의 학생 A, B, C가 원형이 회전 놀이기구에 둘러앉는 경우를 나타낸 그림이다. 여기 봤더니 아이고 지금 이제 굉장히 익숙한 놀이기구가 이제 있어요. 저는 이제 항상 이 놀이기구를 탈 때 어땠어? 여기 항상 이렇게 있었어. 딱 이렇게 잡고 간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빨리 이쪽으로 돌리는 거지. 그럼 애들이 이제 굉장히 좋아하겠죠? 그치?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항상 이 놀이 키포인트는 뭐야? 빠르게 이렇게 가다가 이게 재밌는 속도가 되었을 때 나도 거기에 타야 되잖아. 이게 계속 나는 계속 돌리고만 있으면 이거는 안 되죠. 그리고 내가 굉장히 우울해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사람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또 이렇게 이제 항상 이제 친구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이게 봉사를 하는 그런 착한 어린이였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렇게 얘기했더니 또 선생님 또 이제 너무 불쌍한 인생을 사셨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항상 뭐라 해야지 날렵하게 이렇게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스킬을 제가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자발적으로 했었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근데 지금 이 얘기가 지금 나오는 게 아니라 뭐를 해야 되는 거야? 이거 해야 되지. 요거 봐봐. 이 친구가 이제 A야. 이 친구가 B고 이 친구가 이제 C예요. 그럼 이렇게 앉아있는 상황을 이렇게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지? 그지? 이런 그림들로 이렇게 막 표현을 한 거야. 이 자리들을 이제 바꿔 앉았겠지. 근데 이 6가지 경우에서 놀이기구가 회전하여 일치하는 것끼리 묶어보자 라고 했어요. 그럼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아니 선생님 A가 이쪽으로 회전을 하고 B가 이쪽으로 이게 각각 한 칸씩 회전을 하게 되면 여기에 이제 A가 써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B, C. 그러면 A, B, C 순서대로 있는 거 한번 봐봐. A, B, C. 여기 있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1번 케이스와 여기 있는 이 1번 케이스는 아예 같은 케이스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리를 바꿔 앉은 게 아니잖아. 이게 지금 놀이기구가 회전했을 뿐인 거잖아. 뭔 말인지 이해되지?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한 칸 더 움직입니다. 한 칸 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A, 여기 B가 있었으니까 B, C 이런 식으로 가겠지. 그럼 C, A, B 순서, C, A, B 순서. 그러니까 지금 요 3가지 케이스들이 같겠죠? 그지? 그렇지. 이렇게 3가지 케이스들이 같습니다. 필요한 부분만 남기고 싹 다 지워볼게요. 간단하게. 그럼 1번으로 표시한 요 3가지 케이스는 아주 일치하는 케이스들이죠. 그지? 그러면 요 케이스랑 이 케이스는 좀 같을 수가 없는 케이스인가요? 이건 절대로 태생적으로 같을 수가 없네. 왜 그래요? 만약에 지금 이 A라는 친구가 여기 이렇게 앉아 있었다고 생각해봐. 그럼 왼손으로 이제 C를 만질 수가 있잖아. 그치? 팔을 쭉 뻗어가지고. 뭔 얘기인지 알겠지? 악수할 수 있잖아요, 왼손으로. 근데 지금 여기 이 케이스는 A가 이제 왼손으로 여기 C를 만지려면 좀 뭔가 이상하죠? 자리 배치가 좀 바뀌었다라는 느낌이 들지? 이 1번 케이스와 여기 써져 있는 2번 케이스는 태생적으로 다른 케이스입니다. 아예 자리를 바꿔 앉을 수밖에 없는 환경인 거야. 이해되지? 그러면 우리가 아까는 이렇게 모든 케이스들을 모든 학생들이 이제 다 돌려가면서 이제 파악을 했다면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우아하게 가실 수가 있는데요. 이 A의 위치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 A의 위치를 한 번 돌리면은 이제 A가 어디에 있을 수밖에 없어? 그치, 왼쪽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남은 것 중에서 왼쪽 아래에 있는 건 뭐밖에 없어? 지금 이거밖에 없으니까 선생님 이게 2번 케이스군요. 한 칸 더 움직이면 이제 A가 오른쪽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A가 오른쪽 아래에 있는 케이스 또 마찬가지로 체크를 해주시면은 회전하는 것끼리 일치하여 묶는 것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위 묶음 1번 묶음에서 묶음 몇 가지예요? 그치 1번 묶음과 2번 묶음 해가지고 총 몇 가지가 된다? 2가지가 됩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시면 아주 잘 문제를 해결하신 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이제 원선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이걸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냥 이 ABC를 이게 원만 빼면 이제 순열이니까 만약에 이제 원으로 둘러앉지 않고 그냥 순열의 느낌으로 우리가 바라본다면 이 친구들을 어떻게 배열할 수 있을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3명 중에 3명을
뽑아가지고 줄을 세우는 거니까 3명 중에 3명을 뽑아서 줄을 세우는 거니까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3개의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여기 올 수 있는 경우 3가지. 그지? A, B, C 중에 하나 올 수 있으니까 3가지. 그 다음에 아직 2명을 더 배열해야 되니까 일이 안 끝났잖아요. 일이 안 끝냈을 땐 곱하기로 연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남은 2명, 그 다음에 곱하기 1가지. 이렇게 가실 수 있겠죠? 그러면 총 몇 가지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6가지가 나오게 된다. 근데 그 6가지를 지금 일일이 한번 다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쓸 때 약간의 규칙을 사용해서 써보도록 할 건데 잘 한번 보세요. 일단 A, B, C를 배열하는 방법은 그냥 A, B, C 그냥 순서대로 쓰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겠죠. 그지? 그런 다음에 한 칸씩 이제 회전을 하는 거야. 어떻게 회전하냐면 이 방향으로 회전할 거예요. 그럼 봐봐. 그럼 A가 이제 이쪽으로 가면은 A, B, C 순서로 앉아 있었으니까 A, B, C 이렇게 앉을 수 있고 그 다음에 A가 여기 앉으면 A, B, C 이렇게 앉을 수 있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런 다음에 A, B, C가 아니고 A, C, B로 이렇게 앉아버리면은 이 친구와 이 친구는 태생적으로 다른 배열이잖아요. 맞지? 그지? A의 다음에 이제 B가 있어야 되는데 A의 다음에 C가 있는 경우는 얘는 태생적으로 지금 A랑 C랑 이제 한 칸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케이스니까. 그래서 이 친구도 이제 이 방향으로 회전을 시켜버리면은 A, C, B, A, C, B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갈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러면은 우리가 이 케이스들을 전부 다 세버리면 몇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6가지가 이게 정확하게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파란색으로 써져 있는 이 1번 케이스와 빨간색으로 써져 있는 2번 케이스는 서로 같이 연결이 된다라는 느낌이 드시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 그러니까 지금 A, B, C 순서로 앉아 있고 여기도 A, B, C 순서로 이렇게 앉아 있는데 한 칸씩 이렇게 돌려가면서 앉았잖아. 그러니까 지금 A, B, C인데 C, A, B 순서로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C, A, B 순서로 앉아 있는 케이스, B, A, C 순서로 앉아 있는 거니까 B, C, A죠. B, C, A 순서로 앉아 있는 이 케이스들이 각각 1번 케이스로서 똑같이 앉아 있는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지? 마찬가지 느낌으로 2번도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이거를 이제 한번 해보라고 원순열, 생각열기에 이런 예제들이 나온 거죠. 맞지? 그러면 이러한 느낌을 가진 채로 아래쪽을 한번 봅시다. 위 생각열기에서 펜이 왜 안 바뀌었어? 위 생각열기에서 원형 회전 놀이기구에 둘러앉는 방법과 같이 서로 다른 것을 원형으로 배열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서로 다른 것들을 원형으로 배열해야 되는구나. A, B, C, D를 다음 그림과 같이 원형으로 배열할 때,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A, B, C, D 순서로 앉아 있는 거죠. A, B, C, D 이렇게 순서로 앉아 있는 거지. 근데 이거를 회전시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A가 이쪽에 앉는 경우 한 칸 옮겨서 이쪽에 앉는 경우 그지? 또 한 칸 옮겨서 이쪽에 앉는 경우 또 한 칸 옮겨서 이쪽에 앉는 경우 이게 돌려버리면은 몇 가지 경우들이 발생한다? 4가지 경우들이 발생한다. 그리고 이 회전시킨 것은 자리를 바꿔 앉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4가지 배열은 모두 같은 배열로 볼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여기까지는 완벽하게 이해가 되셨어. 그래서 여기서 이제 원순열의 개념을 제가 설명해 보려고 하는데 진짜로 실제로 4명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A, B, C, D 이렇게 4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4명을 이렇게 원순열로 생각하지 말고 아까처럼 아까 요 느낌으로 배열하듯이 순열의 느낌으로 바라보자라는 거야. 그럼 이 친구들 4명을 다 순열로 배열하는 느낌은 4명 중에서 4명을 뽑아가지고 줄까지 세워야 되니까 4팩토리얼이죠. 첫 번째 올 수 있는 경우의 수 4가지 곱하기 3가지 곱하기 2가지 곱하기 1가지 해서 총 24가지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맞지? 그런데 이 24가지를 일일이 다 쓰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 힘들겠죠? 너무 힘들겠지만 제가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쓰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고통스러워하지 마시고 저만 고통스러우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A, B,
C, D 아주 기본적인 룰대로 그냥 이렇게 썼어. 그리고 회전을 시키면서 아까처럼 회전을 시키면은 빠짐없이 그 모든 케이스들을 쓸 수 있으니까 A가 이쪽에 오는 경우 A, B, C, D A가 이쪽에 오는 경우 A, B, C, D A, B, C, D 해가지고 4가지 케이스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아예 아까처럼 태생이 다른 그런 케이스들도 존재하겠지. 그러니까 A, B, D, C는 이 친구와 이 친구는 아예 태생부터가 다른 애들이죠. 그리고 이제 A가 이 첫 번째 이렇게 오는 경우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두 번째 올 수 있는 경우, 세 번째 올 수 있는 경우, 네 번째 올 수 있는 경우 그치? 이렇게 4가지가 또 써질 수 있겠지. 지금 여기에 써져 있는 8가지들끼리는 하나도 겹치는 게 없죠.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계속 써나간다면 또 뭐가 있을까? A, C, B, D 이것도 이제 완전 태생부터가 다른 느낌인 거지. 맞지? 여기도 이제 A가 여기 오는 경우, 여기 오는 경우, 여기 오는 경우 4가지가 이렇게 있을 거라고. 그럼 이렇게 쭉쭉쭉 다 써가면은 좀 더 옆으로 갈 수가 있나? 쭉쭉쭉 다 써가면 이게 그 총 몇 가지예요? 총 24가지였잖아요. 24가지였는데 이게 지금 4가지씩 이렇게 써지고 있으니까 이런 케이스들이 총 몇 가지? 하나, 둘, 셋 해가지고 6가지가 이렇게 써지면은 24가지가 되는 거잖아요. 이런 느낌일 거라고 지금. 그런데 원순열의 입장에서 보면은 아까 봤었던 이 놀이기구의 입장에서 보면은 여기 써져 있는 이 1번 케이스는 여기 써져 있는 이 1번 케이스들끼리는 전부 다 같은 케이스들로 본다면서. 그러니까 지금 얘는 사실 4가지로 써 있는 거지만 사실상 체크할 때는 한 가지로 체크해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 이쪽도 마찬가지로 한 가지로 체크를 해야 되지. 그럼 여기도 한 가지로 체크해야 되겠네. 아니 선생님 그렇다면 여기 써져 있는 24가지의 케이스들은 여기 지금 24가지의 케이스들이 막 써 있을 텐데 전체적으로 이거 한 가지만 얘도 한 가지 얘도 한 가지로만 봐야 되는 거니까 전체적으로 몇 배 뻥튀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 둘, 셋, 4배 뻥튀기가 되어 있는 거죠? 뭔 얘기인지 알겠지? 그래서 혹시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4팩토리얼로 우리가 이 케이스를 구했는데 그 케이스들이 4배 뻥튀기가 돼 있으니까 4로 나눠주시면은 원형으로 배열하는 케이스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3팩토리얼 이렇게 정답을 처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니? 아, 좋았어. 선생님, 그럼 인원수가 많아지면 어떡하나요? 예를 들어서 5팩토리얼이야. 이거 5명을 가지고 원순열로 배열을 하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보니까 5명이면 이제 A, B, C, D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명이 더 추가가 되겠지. 그럼 이렇게 한 명이 더 추가가 되는 순간 이제 회전을 시켜버리면 A가 첫 번째 오는 경우, 두 번째 오는 경우, 세 번째 오는 경우, 네 번째 오는 경우, 네 번째 오는 경우, 5번째 오는 경우까지 해가지고 5가지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 등장하는 인물이 5명이 되는 순간 A가 차지할 수 있는 그 순서가 5개가 생겨버리기 때문에 똑같은 케이스가 5가지가 생겨버립니다. 이게 요 케이스에서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아예 태생부터가 다른 A, B, D, C, E 요런 케이스들에서도 A가 차지할 수 있는 그 가지수가 5가지가 되다 보니까 결국에 여기에 있는 이 5가지 여기에 있는 이 모든 순열의 개수들을 다 구해내 주신 다음에 그것들은 5배씩 뻥튀기가 되어 있는 거니까 이번엔 뭘로 나누면 되겠어요? 5로 나눠버리면 되겠죠? 마치 우리가 조합을 구할 때 줄 세우는 느낌을 제거시키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라는 거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수학적으로 수학자들이 그런 생각을 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 5명 중에 5명을 뽑아서 줄 세우는 케이스들로 이제 우리가 5팩토리얼을 이렇게 구할 수 있었다면은 그 5팩토리얼로 끝나는 것이 지우개인 줄 알았어요. 5팩토리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이제 5배가 뻥튀기 돼 있으니까 이렇게 나눠주신다면 이것이 바로 원순열의 느낌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거지.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n명이 이제 원순열로 배열을 하게 된다면 이건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거예요? 일단 n팩토리얼로 그냥 써.
그지? 근데 그거는 n배만큼 뻥튀기가 돼 있겠지? 그러니까 지금 n으로 나눠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 관련된 이야기가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로 다른 n개를 원형으로 배열하는 원순위의 수는 이와 같이 쓸 수가 있고요. 그래서 n팩토리얼인데 n팩토리얼은 n 곱하기 하나씩 까내려가면서 n-1 이런 식으로 이제 내려가는 건데 그거를 n으로 나눠버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n이 약분이 되면서 n-1부터 시작하는 느낌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n-1 팩토리얼 이렇게 갈 수 있다라는 거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공식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 이제 예제 문제를 한번 풀고 이 영상을 종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 6명을 포함한 부모 6명이 있으면 안 되겠죠. 부모 6명은 깜짝이야. 부모를 포함한 6명의 가족이 둥근 식탁에 둘러앉을 때 다음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 원탁, 둥근 식탁. 누가 봐도 아주 정갈한 원이 그려졌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자리에 이렇게 있는데 6명이 앉는 방법의 수는 뭐 그냥 이게 규칙 없이 앉는 방법이니까 6명을 원순열 시켜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되는 거야? 그래 일단 자연스럽게 앉고 그건 6배 뻥튀기가 된 거니까 6으로 나눠줄 거야. 그러니까 너는 5팩토리얼이지.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정상적인 방법인데 이 공식을 활용을 하자면 그냥 6명이 등장했는데 원순열이라고? 그럼 일단 빼. 그 다음에 팩토리얼 하면 되지. 이렇게 해도 되겠죠. 어쨌든 5팩토리얼 계산해 주시면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니까 다 계산하면 이거 얼마야? 120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지? 이 정도는 우리가 암산을 할 수 있죠. 그지? 뭐 지금 절대 아래쪽을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이웃하여 앉는 방법이 있어요. 2번 케이스도 우리가 잘 처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2번 케이스는 부모가 이웃하여 앉아요. 부모가 이웃하여 앉아요. 이거 지울게요. 어차피 캡처해서 보실 수 있으니까. 부모가 이웃하여 앉아야 된다. 부모가 이웃? 그럼 부모가 이웃하여 앉아야 되면은 부모를 그 주머니에 이렇게 살짝 넣으시면 돼요. 이게 물론 이게 좀 주머니에 넣는다라는 그런 표현보다 뭐 어떤 표현이 좀 적당할까? 그치 한 덩어리로 생각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한 덩어리로 생각하시고 여기 이제 A, B, C, D 4명 이렇게 또 있겠죠. 그래서 6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 덩어리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 친구들끼리 이제 분리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총 지우개를 이제 지우면 싹 몇 명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5명 있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면 일단 이 5명 가지고 원순위를 돌려버리는 거야. 원순위를 돌리려면은 거기서 또 하나를 빼가지고 팩토리얼 처리해 줘야 되겠지. 그러니까 지금 일단 4팩토리얼이 된다 이거야. 그런데 그럼 이제 원탁에 이렇게 막 둘러 앉았을 거 아니에요? 5명밖에 없으니 이렇게 둘러 앉았겠지. 근데 여기 이제 부모가 이렇게 딱 이렇게 있을 때 부모님끼리 또 자리를 바꿀 수 있는 케이스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아직 일이 끝난 거야? 일이 안 끝난 거야? 일이 안 끝난 거지. 부모님들끼리 자리 안 바꿨잖아.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럼 부모님들끼리 자리를 바꾸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인 거야? 그치? 2가지겠죠? 정확하게는 2팩토리얼. 맞죠? 그래서 이 2팩토리얼을 정확하게 곱해 주셔야 여기도 곱해 줘야지 수학적으로 오류가 없겠죠? 이걸 계산해 주시면 정답이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계산하면 얼마야? 24고 요거 2니까 48가지 48가지 이렇게 써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3번 케이스 부모가 서로 마주보고 앉는 방법의 수를 구해주세요 선생님. 그러면 이거는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까? 그러면 만약에 부모님 둘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앉았다고 생각을 해봐봐요. 부모님 둘 중에 한 분이 이제 앉았어. 여기 이렇게 앉은 거야. 여기 아버지가 이렇게 탁 내가 앉았다. 그럼 이제 어머님은 왜 거기 앉았어? 그러면서 이제 이쪽에 앉겠지. 그죠? 뭐 이렇게 앉을 수 없잖아. 마주보고 무조건 앉아야 되잖아. 그러면은 선택권이 없는 거예요. 반대로 이제 어머님이 이렇게 앉아 버리면은 아유 우리 왜 거기 앉았어? 그러면서 이제 또 이렇게 앉게 되겠지. 이해되지? 그러니까 엄마든 아빠든 한 명 앉아버리면은
나머지 한 분은 선택권이 없게 돼버리는 거죠.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일단 엄마랑 아빠 중에 누가 참가할지를 정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참가를 한다고 생각을 할게요. A, B, C, D 이렇게 5명을 가지고 일단 원순열로 배열을 해버리는 거야. 이해되죠? 그럼 5명 가지고 원순열로 배열을 해버리면은 4팩토리얼이겠지. 그러면 지금 현재는 하나, 둘, 셋, 넷, 5명 이렇게 앉아있는 거잖아요. 그지? 근데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여기 앉았으면 이제 어머니가 이제 딱 미소 지으면서 여보 여기 앉으세요 이렇게 되는 거지. 아버지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예요? 한 가지밖에 없는 거죠. 다른 경우의 수가 없잖아. 이해되지? 그래서 4팩토리얼로 그냥 끝나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하니까 총 몇 가지가 된다? 24가지가 된다. 이렇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강의 듣느라 고생하셨고요. 제가 앞으로는 좀 더 짧게 영상을 촬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